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결격 사유 중에서 파트 1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란 얘기죠. 파산자. 파산자는 결격사유자이다. 네, 그러네요. 자, 2번입니다. (2번)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자이다? 아니죠. 결격사유자가 아니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사유자이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사유자이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은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럼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자 있네요. 임원이 결격사유자면 법인이 결격사유자입니다. 4번입니다.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해산되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시켜야 되죠.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아니죠.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자, 지금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법인의 잘못으로 등록이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법인의 잘못으로 등록이 취소됐으면 3년간 결격사유자입니다만 법인의 잘못으로가 아니고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 장부 정리하기 위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였던 사람은 결격사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신규 등록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결격세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금액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자, 3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앞을 쳐다보면서 이법 위반. 그럼 이법 위반을 맞습니다만 2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은 걸 가지고는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고 3년이 지나가지 않았을 경우는 결격사유자이지만 200만 원의 벌금형은 300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6번입니다. 자, 6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자입니다. 아직 3년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 결격사유자입니다. 뭐 조문 내용 그대로 이제 표현된 거네요. 자, 7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가 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네, 맞네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죠.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자이다. 그러네요. 결격사유자이다. 자, 9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제 자격정지 기간 중이네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자이다. 예, 자격정지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자, 10번입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아니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선고유예하고요,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그렇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래서 유예 세 가지,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중에서 집행유예가 결격사유자이고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금고사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네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그러네요. 1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여 자격 취소,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자이다. 결격사유자입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예요.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다. 3년이 경우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가 돼야지 교육에서 벗어나는 건데 2년이 경과가 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유자예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결격사유자니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래야 되겠네요. 됐고요. 자, 14번입니다. 14번 갑이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구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아직 결격사유잖아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개설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결격사유자니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15번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 정지됐다는 얘기는 소공이란 얘기네. 소공이 자격 정지되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개설 등록할 수가 있다? 아니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거니까 결격사유자예요. 결격사유자니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이 해산해서 그 등록이 해산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예, 그렇네요.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했다는 얘기는 법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는 개설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자가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다. 자, 17번입니다. 10번 갑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정지,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유자네요.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아니죠. 결격사유자니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자, 18번입니다. 18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집행유예네요.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자죠. 3년간 유예됐대요.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됐네요. 그럼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면 결격사유자가 아니네요.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맞네요. 결격사유자가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다. 19번입니다. 자, 19번. 배인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가 된 공인중개사는 3년이 경과돼야지, 종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돼야지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건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자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없다. 결격사유자니까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20번입니다. 자, 20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벌금형 나왔어요. 그럼 금액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200만 원은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3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200만이니까 볼 것도 없이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결엑스. 결격사유자가 아니니까 뭐 5년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무조건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개설 등록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개설 등록할 수 있다. 결격사유자가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1번입니다. 자, 21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이 된 사람이에요. 복권이 되면 이날 즉시, 복권이 된 이날 즉시 결격사유 벗어납니다.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날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격사유 벗어났어요. 그럼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자가 아닌 자는 2015년 10월 23일 현재, 자 2015년 4월 15일 날 복권이 돼서 결격사유자가 아닌 게 됐는데, 그럼 10월 23일 현재는 이 날짜가 지나버렸네요. 10월이니까 현재는 결격사유자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자가 아니네요. 이렇게 날짜 숫자가 나오면 이걸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 자, 22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자, 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금액부터 체크해야 돼요. 500만 원. 맞네요. 500만 원 일단 300만 원 이상이니까 결격사유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앞을 쳐다봐야죠. 벌금 300만 원 맞고.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이법 위반이 아니고 타법 위반이에요. 타법 위반이니까 볼 것도 없이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결격사유자 아니니까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23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날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요. 등록 취소. 그럼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가야 되죠. 된 자는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세에 해당한다. 날짜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이 취소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3년을 더해야 되죠. 3년이 지나가야지 결격세 벗어나는 거니까. 더하면 2015년 11월 15일 이때부터 15일부터 결격세에서 벗어나요. 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지금 이제 이 11월 15일이 돼야지 결격세 벗어나는데 10월 23일에 현재가. 그럼 아직 11월 15일이 안 지나갔네요. 여기니까. 따라서 결격세에 해당된다가 맞네요. 해당한다. 이렇게 침착하게 잘 계산을 숫자하고 맞춰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4번입니다. 자, 24번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격정지 받은 소공이고 자격정지는 아무리 기록받다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그럼 받은 사람은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세에 해당한다. 자, 한번 봅시다. 2015년 4월 15일 날 자격정지 받았으니까 자격증 얼마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 초과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6개월 한번 더해보면 되겠네요. 6개월을 더하면 2015년 10월 15일부터 결격세에서 벗어나네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언제냐면 10월 23일이니까 10월 15일 지났네요. 그래서 결격세 해당하는 게 아니고 결격세 해당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자, 25번, 이건 중요한 판례네요. 등록의 결격사의 중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원래는 이제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안 지나가면 결격사유자죠. 이 법 위반으로 3명에서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자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당하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자, 그런데 판례가 이 법 위반 중에서도 특히 법 제50조 양벌 규정 때문에 뭐 주의하시되요.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300만 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는 요 양벌 규정이 중요합니다.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자도 아니고 등록 취소 사유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그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미성년자네. 성년에 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자이다. 그러네요. 결격사유자이다. 자, 그래서 1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